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P-밸류와 가설 검정입니다. P-밸류와 가설 검정, 즉 가설 검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기와 실기를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필기 시험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가설 검정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아마 주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로 수행에 대한 문제로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 테크닉들을 묻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형태들을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 필기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에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전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즉 이거는 가설 검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P-밸류하고 유의수준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의미들, 가설 검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용어들 중에서 유의수준하고 P-밸류하고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결국엔 가설 검증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가설 검증의 모든 절차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인 여러분들하고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먼저 시작을 해 보시죠. 그러면 실제 직관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하는데 실제 광고 후에 진짜 매출이 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광고 전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내용이 되겠죠. 매출 차이가 진짜 유의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평균이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진짜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들의 결국에는 가설 검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되짚어 보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직관적인 의미가 이거죠.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제 통계학의 기준에서 추론 통계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좀 더 직관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냥 정리를 한 거죠. 즉 데이터 기준으로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절차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가설에서 출발한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결국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귀무가설은 결국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하고 대치되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 변화가 없다, 효과가 없다,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이 기본 가정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뭔가를 채택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주장하는 부분을 뭘로 만들어 놓냐면 바로 대립가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있음, 효과가 있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결국 가설과 검증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H0는 광고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H1 대립가설은 실제로 광고는 매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것이죠. 항상 H0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H1은 새로운 주장, 결국엔 H0를 기각을 해야지만 H1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귀무가설은 진짜 별일 없다라는 가정, 즉
특별한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럼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규모가설은 광고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다이어트 효과 얘기 나온 것처럼 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가설을 먼저 세우는가? 결국에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검정은 맞았어 틀렸어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증거가 충분할 때 그것을 H0를 뒤집는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결국 상대편에 있는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즉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이는 가설이 되는 거죠.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틀렸어를 제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얘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것들이 가장 큰 결국엔 프로세스 상에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H1이라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대부분의 H1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1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 가설 검증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만 살짝 더 짚고 넘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다 맞았다라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얘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결국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주의사항이라는 부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결국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수준과 이제 P-밸류가 되는 것인데요. 자, 유의수준은 결국엔 기준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드문 일이 일어나면 H0를 결국 의심하겠다. 이런 의미로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죠. 진짜로 기각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P-밸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밸류는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이상한지, 즉 H0가 참일 때 지금처럼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올 확률, 즉 결과가 H0 기준에서 얼마나 이상한가를 나타내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가설 검정의 테크닉별로는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주어져 있는 P-밸류가 유의수준보다 크냐 작냐로 모든 것이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밸류가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는 것이고 P-밸류가 유의수준보다 클 경우에 대해서는 규모가설을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형태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유의수준과 P-밸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P-밸류에 대한 부분하고 유의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의수준하고 결국 크리티컬리즘하고 결국엔 P-밸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그림 표준 정규분포성에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실제 유의수준에 대한 값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P-밸류에 대한 값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크리티컬리전 유의 수준이 만약 0.05다 했었을 때 오른쪽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넘어섰을 경우는 H0를 기각하냐 안 하냐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허용하는 범위보다 작게 나온다고 하면은 P-밸류가 작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 크게 나온다고 하거나 작게 나오거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국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유의수준과 P-밸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가설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검증은 에 대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귀물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는 게, 그 다음에 결국에는 표본을 수집하고 실제로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얘기한다면 결국 이미 표본이 수집이 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통계량을 계산하고 P-밸류를 계산을 한 다음에 P-밸류가 결국에는 알파하고 결국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 결국엔 가설 검증의 전체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결국에는 어떤 통계량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검증의 절차에 어떤 기준을 쓰는 그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다르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핵심의 내용들은 대립가설, 귀무가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이거 설정, 그 다음에 유의 수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통계량, 그 다음 P-밸류, 그 다음에 유의 수준하고 비교, 이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핵심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인 가설 검증에 대해서 상황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죠. 실제로 H0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이거에 해당돼서 이제 H1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류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류는 결국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H0가 참인데 그대로 H0를 선택하는 경우죠. 기각을 안 한 경우는 당연히 정답이 되는데, 근데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는 부분들을 1종 오류. 그 다음에 H0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H0를 선택하는 경우가 2종 오류. 그 다음에 결국에는 거짓이기 때문에 기각을 하는 경우 정답.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실제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음 장에서 그러면 각각의 오류별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의 종류는 1종 오류가 있는데 1종 오류는 한마디로 해서 가짜 정보를 하는 거죠. 실제로 H0가 참인데 우리가 H0를 기각해버리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원래 아무 일도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처럼 약 효과가 없음.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짜 효과를 믿어버리는 것들이죠. 근데 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수준이라고 약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의수준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결국엔 1종 오류랑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유의수준은 1종 오류를 감수하겠다는 최대 허용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범위보다 결국에는 P-밸류가 작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정도는 감수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유가 있는데 결국 H0가 피고인은 무죄다, H1은 피고인은 유죄다 이렇게 했었을 때 1종 오류라는 것은 진짜 무죄인 사람은 유죄로 판결하는 부분이죠. 근데 2종 오류는 진짜 범인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의 수준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유의 수준을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것은 결국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유죄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종 오류입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정보를 놓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 H0가 거짓인데 우리가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변화가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약 효과는 있음. 그런데 검증 결과 효과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 아까 전 얘기하고 이제 대치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효과를 놓쳐버리는 것이 이러한 이러한
효과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을 우리가 베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실제 검정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1-베타라는 것을 결국 검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 그 효과를 제대로 잡아내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사건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게 결국 검정력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결국 이종 오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도 이제 예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질병 검사 비율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0는 이 사람이 건강하다. H1은 이 사람의 병이 있다. 일종 오류는 근데 여기서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 병이 있다라고 오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불필요한 추가 검사, 불안,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근데 이종 오류는 이제 베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 사람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일종 오류는 한마디로 가짜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종 오류는 정보를 놓친 부분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일종 오류에서는 결국 유의수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유의수진하고 이제 오류하고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수진은 결국 일종 오류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국 알파를 줄이게 되면 가짜 정보는 줄어드는 거죠. 즉 일종 오류는 줄어드는 것이죠. 대신에 이 기준이 일종 오류를 줄어든다고 하면 이상치는 나 이만큼만 허용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허용의 범위를 점점 줄어들이면 기준이 너무 엄격해 가지고 실제로 이종 오류를 놓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를 다 잡아내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다 제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표본수를 늘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수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둘 다 주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할 때 있어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결국 샘플링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결국엔 유의 수준하고 검정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시각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좀 간단하게 정의하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H0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분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분포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파란색이랑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유의 수준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유의 수준에 대해서 실제로 대립가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H1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잣대가 있다는 건데 평균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기준으로서 이동한 것만큼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의 반대편이 실제로 베타입니다. 즉 이 영역들이 베타라는 거죠.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1-베타 부분이 이쪽에 칠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가 극대화되고 뭐가 최소화되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 이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H1의 참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검정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정 오류, 결국에는 붉은 영역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유인수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결국에는 가설 검증에 대한 절차하고 p-밸류, 그 다음에 결국에는 유의 수준, 그 다음에 대립가설, 귀무가설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이것들을 문제를 한번 보고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학습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거죠. 이제 가설 검증에서 p-밸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2번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
3번 귀무가설이 참일 때 관측 결과 이상이 나올 확률. 4번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확률.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실제로 p-value는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나타내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H0가 참일 때 지금처럼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즉 결과가 H0 기준에서 얼마나 이상한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p-value입니다. p-value하고 유의 수준을 비교를 해서 가설 검증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된다는 거, 그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그래서 1번 참인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2번 거짓인 귀무 가설을 유지하는 경우, 3번 대립 가설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4번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발생하는 오류. 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것이죠. 참인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죠. 일정 오류는 한마디로 이거죠. 실제로 H가 참인데 우리가 H를 기각해버리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일정 오류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을 0.05에서 0.01로 낮추면 나타내는 변화는 부분입니다. 1번 기각하기 쉬워집니다. 2번 일정 오류의 위험이 커진다. 3번 기각 영역이 좁아진다. 4번 p-value가 작아진다. 자, 바로 1번이 되는 것이죠. 알파를 줄이면은 유의 수준을 줄이게 되면 일정 오류는 줄어듭니다. 대신에 기준이 엄격해가지고 이종 오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부분이죠. 결국 유의 수준하고 일정 오류 앞에서 계속 p-value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잘 정의를 하시고 그것들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8회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이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잘 어떻게 보면 숙지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처럼 다음 중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나와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은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되는데 밑에 그냥 이게 지금 잘못 나와서 그냥 해설까지 다 나왔는데 실제로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귀무가설을 하고 대립가설이 실제로 한 개만 존재한다. 근데 이것들은 뭐 밑에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설 검정에서는 귀물과 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중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러 개의 대립가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출 문제하고 학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설 검정, p-value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은 결국엔 제일 중요하게 확률을 이용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귀무가설에 대한 변화가 없음, 효과가 없음,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정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 대립가설에 관련되는 부분, 변화가 있음, 효과가 있음, 우리가 실제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유의 수준하고 p-value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의 수준에 대한 부분의 의미와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외에도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필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결국 가설 검정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필기 시험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기 시험은 각 실질적인 가설 검증에 대한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실무형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